남원시 3회 산업단지 내 한 입주업체가 인도를 진입로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진입로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 소환투표 서명 활동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인 한국소리문화전당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올해 최초로 군 직영으로 진행된 고창 모양성제가 성황리에 끝나면서 앞으로도 군이 직접 축제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남원시 3회 산업단지 내 한 입주업체가 인도를 진입로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진입로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25 김나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3회 산업단지 진입로입니다. 차량들이 인도를 통과해 한 입주업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농기계 부품 생산업체가 차량 진입로로 사용했던 인도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인도를 이용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나무도 심어져 있지만 차량들이 나무를 훼손하면서까지 진입하는 모습이 수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도로 입구도 원래가 남은 홈볼 입구, 고가 밑에 회전도로라 우리 이장님들 몇 분들이 여기는 절대 도로가 인도가 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까지 드려도 이렇게 남원시에서 2년 반 동안 싸워도 이렇게 길을 안 막아주고 이제 와서 이제 형식적으로 와서 길만 막아놨는데 다시 와서 차가 싹 뭉개고. 이 업체의 진입로는 공장 뒤편에 조성돼 있어 업체 이용 차량들이 돌아가야 합니다. 진입로를 찾지 못한 일부 이용객들이 인도를 통과해 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장을 공사를 하는 중에 우리 대형 장비들에서 지나다니면서 가는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십 년 사용했던 그런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다녔던 것입니다. 그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인도를 진입로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출입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 길을 돌아와야 되다 보니까 농기계를 맡기려는 분들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게 그렇게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서요. 저희한테 우선 도에도 먼저 이거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한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경계석이라든지 지금은 철쭉을 심어 있는 상태라서 불가한데 뭔가 확실한 조치를 좀 취할 예정입니다. 진입로처럼 사용되고 있는 인도. 진입로 변경이 어려울 경우 보다 확실한 출입 통제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 소환투표 서명 활동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철곤 남원시 지회장은 1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원시장 주민 소환투표 서명 활동은 특정인들이 남원 시민의 갈등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각 회장은 이어 주민 소환제 시행에 13억 원의 남원시 예산이 사용된다며 농업과 복지 등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시장은 기자회견 이후 주민 소환투표 서명 활동 중단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가졌습니다. 이미 선거 기간 동안 고소 고발을 통해 법원에서 종결된 상황을 재차 거론하여 시민을 분열시키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남원시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보의 빌미를 주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승용 전북도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송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 의원 지역구인 전주 3선거구 보궐선거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북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인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전북 공동행동은 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 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소리문화의 전당 간부 A씨 등 3명에게 경고와 징계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리문화의 전당은 자체 심의위원회 결과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전북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올해 최초로 군 직영으로 진행된 고창 모양성제가 성황리에 끝나면서 앞으로도 군이 직접 축제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1일 출입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50주년 모양성제가 일회용품과 바가지 요금, 안전사고 없는 축제로 끝났다며 도에서도 우수하다는 평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군이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축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최초 삼성전자 투자 유치를 언급한 뒤 앞으로 지역민이 일하고 싶을 만한 규모 있는 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라며 추가 산단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이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각 시대별로 선호하는 이름에도 유행이 있고 부모들의 선호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뉴스토리에서 살펴봅니다. 아이를 낳고 가장 고민하는 것, 이름을 뭘로 정하냐입니다. 이름에도 유행이 있는데요. 시대별로 출생신고한 이름 순위를 보면 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 이름의 경우 1940년대에서 60년대까지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인 영수가 가장 인기를 끌었습니다. 1970년대는 정훈, 1980년대에서 90년대 지훈을 거쳐 2000년대 이후 민준이라는 이름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자 이름의 경우 1940년대 영자, 50년대 영숙, 60년대 미숙을 거쳐 70년대 은주, 80년대 지혜, 90년대에서 2000년대 유진 순으로 많이 선택됐습니다. 2023년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이름은 뭘까요? 남자는 이준이 출생신고된 이름의 7%를 넘기며 가장 많았고 여자는 서아가 8% 이상으로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기가 전에는 한 10년 정도 주기로 이름이 어떤 스타일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5년 주기로 바뀌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점점 더 빨라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흔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흔하지 않은 이름, 특별한 이름을 지어달라, 세련된 이름을 지어달라 이러는데 또 하나 더 본다 그러면 드라마 유행에 따라서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 미남 미녀들 이름, 예를 들어 차은우가 인기거니까 은우라고 이름 지어달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말 한글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도 커졌습니다. 사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뜻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한자로 짓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한글 이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름이 워낙 특이해서 발음하기도 어려워가지고 아기 이름은 좀 더 발음하기도 편하고 사람들이 잘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서 다원이라고 지었습니다. 한자를 요즘에 많이 쓰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한자를 표기해야 되는 것도 사실 많이 귀찮기도 하고 2013년도 7.4%였던 한글 이름 비율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14.8%를 기록했고 9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한글 이름하고 이제 한자 이름을 원하는 게 세대 간의 차이예요. 젊은 사람들은 한글 이름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간혹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서 그래요. 우리 며느리나 자식은 한글 이름을 집에서 그냥 짓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이제 완충점을 찾는 게 아까 이야기했죠. 그럼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자도 들어가고 느끼면 한글 같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러고 보면 추세는 결국은 한글 이름을 선호하는 추세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말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에 더해 아이가 더 넓은 세상에 나갈 것을 대비해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함께 쓸 수 있는 글로벌한 이름을 짓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한글 발음과 영어 발음과 한자 뜻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찾고 있었고, 그리고 한글 받침이 있으면 조금 발음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받침이 없는 걸로 좀 찾다 보니까 껄껄 웃을 하자에 이로울 이로 짓게 되었습니다. 받침 없는 이름. 국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받침이 많은 이름은 영문으로 표기하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요즘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외국에서도 발음하기 쉬운 이름. 결국은 받침이 없는 이름들을 많이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어 같은 이름도 나오고 심지어는 일본어 같은 이름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시 꽃입니다. 이름을 짓고 부른다는 것은 한 존재의 정체성과 의미, 가치를 담는 일입니다. 내 아이 혹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이름. 선호하는 이름이 시대별로 달라지는 것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요?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새만금을 비롯한 전국 4곳의 2차 전지 특화단지에 민간기업 투자 유치가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의 내년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 여파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역 간 명암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1년 6개월가량 만에 7조 8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 유치 성과를 일궈냈다고 합니다.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총 9조 원의 2차 전지 기업 투자도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앞으로라고 합니다. SOC 사업 예산 대거 삭감과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등 유독 새만금이 정부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2차 전지 기업들의 투자의 필수적인 요소인 교통 SOC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향후 우선적으로 타 지역의 특화단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과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군을 형상화한 불멸 바람길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매력 100선인 로컬 100에 선정됐습니다. 로컬 100은 문체부가 지역 명소와 콘텐츠, 명인과 같은 지역 문화 매력 가운데 100가지를 선정해 2년 동안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가장 많은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이 한국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선양 사업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1일 지진으로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한 연합훈련을 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한 훈련은 중앙부처 등이 참여했고 전북도는 고창, 부안군과 함께 지역 방사능 방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민 600여 명에게 약품 배포와 옥내 대피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창 공설운동장에선 한국원자력의학원 주관으로 방사능 피복 오염 모의 환자를 분류하고 처치하는 의료비상 대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제2회와 3회 성산 징계장터가 2일과 7일 김제 전통시장 인근 징계장터에서 열립니다. 김제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열리는 2회 3회차 장터는 나눔과 참여, 소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시장 음식과 상품 판매를 비롯해 마을 카페와 수제품 판매가 이뤄지고 작은 음악회와 쌀공예, 어린이를 위한 체험 부스 등이 운영됩니다.
또 지역의 역사 인물 등을 배울 수 있는 체험을 마치면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도장 찍기 여행도 운영될 계획입니다.